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TV 개국 기념으로 마련한 기획특집 4.13 총선 뉴 리더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김종민 정치부장입니다. 오늘은 4.13 총선에서 광주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 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님을 초청해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소신을 듣는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장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시다가 어찌 보면 전격적인 팀이셨습니다. 조금의 아쉬움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6년 1월 13일자로 퇴임을 했습니다. 네, 겉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전격적인 그런 퇴임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하고도 많이 상의했고 심사숙고 후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20여 년 이상 일했던 직장을 떠난다는 생각에 많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퇴임식 때도 상당 부분을 우리 동료들과 이렇게 지냈던 그 여러 가지 추억, 사건들을 회상하는데 반 이상 할애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재임 중 지난해 10월 29일이었던가요? 1981년 영공 누명을 쓴 광주 횃불의 재심 사건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33년 만에 명예회복을 시켜준 일이었는데요. 제가 재임 중 선고한 판결 중에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재판받은 분들에게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사죄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남습니다. 이제 그 사건은 그 81년도에 친목단체로 계신 그런 분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이렇게 체포돼서 고문 등을 당하고 그런 상태에서 영공 누명을 쓴 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재심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이 피고인들 건강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기일을 정해서 좀 신속히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게 배려를 했었고 또한 그 재판받는 분들이 원하는 증거 신청에 대해서 모두 받아들이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선고 때는 수사기관의 그 고문 등 그런 불법 행위를 정면으로 그대로 인정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쉬웠던 점은 그 과거 그러니까 81년 그 무렵 재판 당시에 그 재판받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그렇게 불법 행위를 당했다고 애타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판부에서 그런 주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점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후배 법조인으로서 많이 부끄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재판받은 분 중에 제 페이스북에 아드님이 이렇게 당시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벗겨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올린 적도 있어서 제가 감사는 오히려 천부당 만부당하다.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때 못해서 오히려 죄송하다. 이제부터라도 아버님과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퇴임식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를 변혁하는데 한계를 느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재판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어떻게 누가 옳은가 그렇게 해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처벌이 적정한가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예를 들자면 이제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제 그런 인권을 구제하는 역할이 법원에서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우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은 그런 분쟁,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걸 좀 미리 처음부터 좀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 그러면 그게 어떤 그 제도를 바꾼다거나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역시 재판은 이렇게 사후적으로 분쟁 해결이라는 그런 본질적인 한계 이런 점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한계를 느꼈다 할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통상임금의 그 범위 관련돼서 많은 사건들이 지금 근로자와 사업자와 그리고 정부 사이에서도 서로 해석이 다르고 계속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정치적으로 미리 해결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호남에서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당 지지도가 좀 높습니다. 국민의당 합류 역시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사전에 좀 충분한 교감이 좀 있었습니까? 그 지지도도 정당 지지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국민의당에 영입될 당시에 그 지지도를 가장 중요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2016년 1월 18일자로 이제 국민의당 마포 당사에서 이제 영입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퇴임 이후에 약 일주일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제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당이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정당에서 함께 해보는 게 저로서는 후보 경쟁력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생각이 우리 안철수 인재 영입위원장께 전달이 됐고 그에 대해서 안철수 인재 영입위원장께서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 이제 호남 1호, 실질적으로는 전국 1호라는 그런 과분한 이렇게 타이틀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전국 1호 인재 영입으로 입당을 하셨습니다. 당내에서도 지역에서 존경받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 오래 일해온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당에서 출발하는 만큼 새 인물로서 할 일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존경이라든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이런 표현은 너무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신당에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저를 포함한 다른 여러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그 새로운 이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렇게 잘 알리면 그런 내용이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또한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도 더 훨씬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성으로서 조력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느끼고 있는 실망감 이것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담대한 변화를 구하는 정당에서 변화의 물결이 우리나라 구석구석까지 맺힐 수 있도록 조그만 역할이라도 다해보고자 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어떤 역할인가요? 연장선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보수화된 그런 정당 입장에서 보면 개혁적 이렇게 진보라도 이렇게 좌익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만이 정통성을 가진 야당으로 생각하는 그런 진보 정당에서는 합리적 그 보수마저도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당 구조에 어쩌면 이게 적대적 정당에 이렇게 공생하는 이런 좀 기형적인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국민을 이렇게 통합이나 조정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그런 기존의 정당과 달리 이렇게 국민 통합과 이렇게 기존의 이념 대결, 지역 대결 이런 것들 다 넘어서서 새로운 그 길을 모셔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도 그런 바람이 불었지만 요즘 잠시 주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부터 이렇게 그런 새로운 정당의 길을 잘 알리면 그런 저희 정당에 대한 그 지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지역에서 20여 년 법관으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광주 지역 출마를 좀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법관 생활 대부분을 광주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물론 그 순천과 목포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지만 또한 그 20여 년 동안 저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곳 광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광주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구하는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주위 분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관으로서 봉사했던 이제 그 기간을 마치고 새롭게 정치에 입문해서 또 다른 형태의 봉사를 하면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지역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가장 빨리 중앙에 또 전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광주 지역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구 선택 문제는 좀 더 주위 분들과 충분히 더 상의를 하고 국민의당이 창당된 후에 당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 내부에서도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경선 과정에서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간 자화자찬할 수 있는데 저는 경륜과 참신성을 동시에 갖췄다고 봅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많은 재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을 쭉 닦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륜을 쌓았다고 보이고요. 이제 새로 정치에 입문하기 때문에 참신성 역시 갖췄다고 봅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학습 능력 역시 그 어떤 경쟁 후보보다 뛰어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야권 후보는 물론 지금 무소속까지 지금 후보들이 난립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선거법이 좀 복잡해졌는데요.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한마디 좀 들려주십시오. 예, 아직 그 지역구 획정까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구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아마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다양해졌다. 그런 점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오랜 법조 생활 후에 입문한 저로서는 경륜과 참신성을 동시에 갖추었고 거기에다가 미래에 대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저에게 약점이 있다면 기존 정치인들처럼 강력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런 조직이 없다는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호남에 있는 지역민들이 어느 지역구에 있건 또는 어떤 정당 조직에 관여를 했건 변화를 바라는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야권을 바꾸고 정권까지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열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시민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임할 각오입니다. 정치 신인이신데 정치 얘기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참 말처럼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정치를 좀 무엇이라고 좀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는 우리 통상 말하기를 사회 구성원의 갈등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정당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사실 기존에 우리 정당으로는 적대적 공존관계에 있는 그런 정당으로는 정치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나온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와 재판은 공통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재판을 이렇게 해본 저로서는 정치에 있어서도 문제 해결이라든가 갈등의 조정 그런 능력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자질을 갖췄다고 이렇게 봅니다. 명사에게 한 권의 책은 남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지침이 된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해 말에 우리 장하성 교수가 쓴 한국 자본주의를 읽어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뭐가 문제인가 그런 것들을 참 지적한 내용들이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이렇게 자본주의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고자
뭐 그 책에서도 이제 느낀 바가 있지만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는 우리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즐겨 이렇게 애송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 시민께서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다면 저도 그런 의미 있는 새로운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추가하고 싶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이제 민주화의 성지인 우리 광주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갈 이렇게 희망의 횃불을 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정당을 바꾸고 이를 통해서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광주 시민은 이런 새로운 정치에 길을 가는 대장정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해서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우리 모두가 벅찬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님으로부터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4.13 총선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